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은 일반 커핑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커핑 같은 경우는 원재료의 어떤 퀄리티를 평가해서 이 커피가 비싼 커피인지 싼 커피인지 재료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추출 방법을 고정을 시킵니다. 일단 컵 안에 담겨 있는 고인 물에다가 커피 파우더를 풀어서 시간대별로 컵을 필터링하지 않은 채 마시는 거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은 투과법을 사용하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금속 필터로 걸러가지고 먹는 투과법을 사용한 추출로 테이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출하는 과정에서 바리스타들 템핑 느낌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디게싱 부분이죠. 커피의 어떤 볶은 정도에 따라서 가스가 이제 많이 빠졌느냐 적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추출의 어떤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한 맛 차이들, 그래서 추출 변수들에 따라서 커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평가하는 게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커피는 원재료를 평가하기 위해서 추출 방법을 고정시키는 거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은 추출 방법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바뀜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를 평가하는 게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두 가지 이제 커핑 테이스팅 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이 시트는 질적 평가를 하는 용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용지는 양적 평가를 하는 용지입니다. 숫자가 0에서 9까지가 있는데 신맛이 강하면 9를 주는 거고, 신맛이 안 느껴지면 0을 주는, 이거는 이제 양적 평가를 하는 용지고, 먼저 설명드린 질적 평가를 하는 용지는 이 설명에 따라서 본인 느낌대로 체크를 하게 되는 이런 용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공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파란색 부분이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는 에스프레소만이 가지고 있는 크레마라는 그런 성분이 있거든요. 커피에 떠 있는 그 크림층의 어떤 상태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색상이 노란색에서부터 호박색, 연한갈색, 헤즐넛 색상, 흑갈색, 이렇게 단계를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해놓고, 자기가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한 거를 이제 바라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색깔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가지고 느낌대로 항목에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호박색의 어떤 밝은 색의 어떤 크레마가 나왔다 그러면은 추출 시간이 짧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디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향의 어떤 여운이 짧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둘수록 또 탄향이 강해지고 그런 부정적인 쓰한 떫은 맛들이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색상만 보더라도 에스프레소가 대충 어떤 느낌의 에스프레소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적으로 색상의 강도를 체크하게 되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색상은 이 항목 중에 헤즐넛 색상 정도로 추출된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상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크레마의 질감을 보게 되는데, 이 질감을 평가할 때는 이런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고운 크림일수록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에스프레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고운 질감이 나오려면은 커피의 어떤 숙성도, 가스가 빠진 정도도 충분히 잘 돼야 되고, 커피 사용량과 그다음 바리스타의 어떤 손 기술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추출이 잘 됐는지를 이 크레마의 질감만 봐도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채널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피가 추출될 때 물이 고르게 이렇게 다 적셔서 내려오지 않고 물길이 생겨가지고 한 부분을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을 이제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채널링이 난 커피는 크레마의 질감이 아주 거칩니다. 크레마의 어떤 질감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커피에 있는 성분 중에 지방 성분입니다. 지방 성분이 커피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특정 부분만 훑고 지나오게 되면은 그 지방을 다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크레마가 아주 거칠고 금방 터져버리는, 크레마의 지속력이 아주 짧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을 다 훑고 내려오는 그런 에스프레소만이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크레마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레마의 질감이 거친지 고운지가 결국은 커피를 충분히 채널링이 나지 않고 다 고르게 커피층을 다 적시고 내려가느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 두 가지는 아주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 녹색 부분, 테이스트 부분입니다. 테이스트 부분에서는 사람의 어떤 미각적인 부분과 입안에서 이제 촉각적인 부분을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바디감 부분입니다. 에스프레소를 눈으로 즐기고 한 모금 마셨을 때 이때 입을 열지 말고 입안에 커피를 얹은 채로 느껴지는 걸쭉한 정도, 워터리한 거하고 크리미한 정도 느낌이 이제 다르듯이 또 묵직하고 걸쭉할수록 바디감을 이제 높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제 설명으로는 이제 경미한부터 농도가 진한 시럽 같은 느낌인지 이렇게 설명적으로 여기 풀어놨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가 마셨을 때 느낀 정도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입을 열지 말고 체크해야 될 것들이 미각적인 요소 중에 신맛과 쓴맛을 체크합니다. 신맛은 인식 가능한 정도인지, 실제로 상큼하고 신선한 정도인지, 아니면은 자극적으로 신맛이 아주 높은지, 신맛이 강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이상적인 신맛의 정도는 인식 가능한 정도와 신선한 상쾌한 정도의 어떤 신맛이 전체 에스프레소 즐기시는 분들의 어떤 기호가 그 정도로 이제 표현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쓴맛적인 부분은 강할수록 안 좋기 때문에 쓴맛이 느껴지는 인식 가능한 정도부터 중간까지만 이상적인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간혹 입을 열게 되면은 어떤 로스팅 향이나 향신료 향, 후추 향이나 뭐 이런 스모키 향, 이런 느낌 때문에 더 쓰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쓴맛을 체크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말고 숨을 참은 채로 혀에서 느끼는 정도로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이스트 용역에서 떫은 감각 부분이 있는데요. 떫은 감각은 입을 열고 향을 체크하면서 같이 이제 체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입을 열었을 때 바삭바삭 마르는지, 드라이한 정도, 그게 이제 강할수록 갈증이 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순간 에스프레소는 이제 향을 즐겨야 되는데 그 향이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드라이한 정도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거의 발견이 안 돼야 돼요. 인식 가능한 정도까지만 떫은 감각은 낮을수록 좋은 그런 에스프레소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적인 부분이 있죠. 동그란 아로마 부분은 아주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이 향을 즐김으로써 내 기운을 업시키기 위해서 즐기는, 커피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 향기적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놓고 자기가 느껴지는 여운이 어느 부분인지를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 교육을 하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향을 찾기 위해서 코로 이렇게 계속 향을 맡고 여기서 뭐 과일 향이 난다, 뭐 로스팅 향이 난다, 이걸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시고 나서 입을 벌린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 여운 부분을 이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빨간색 부분은 이제 꽃과 신선한 과일 향, 이거는 이제 품질 좋은 재료를 썼을 때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선한 꽃 과일 향은 긍정적인 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위에 있는 야채향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야채향에서 지푸라기 향, 뭐 풀향, 피망향, 뭐 이런 야채향이 난다,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커피를 열을 가해서 로스팅을 했을 때 나는 그런 향들이 이제 분포가 되는데, 마른 과일 향과 건과류 향, 견과류는 뭐 땅콩, 헤이즐넛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건과일은 뭐 건포도 이런 부분이죠. 신선한 포도도 있고 건포도가 있는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말린 과일에 이런 향이 나는 부분은 로스팅이 좀 더 될 거나, 아니면은 커피 체리가 좀 더 수성되어 있을 때 딴 그런 재료로 이렇게 에스프레소를 볶게 되면은 느껴지는 이런 향들, 긍정적인 향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 향은 이제 로스팅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캐러멜이라던가 열을 가해서 설탕이 캐러멜이 될 때 느껴지는 그런 향이라던가, 고기를 스테이크로 만들었을 때 나는 그런 향들, 이런 향들은 긍정적인 향으로 분류를 하고, 대표적인 게 코코아 향, 바닐라 향, 캐러멜 향들이 여기에 좀 속해 되고, 이런 향들은 긍정적인 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 향신료 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향은 이제 후추, 감초, 이런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 로스팅이 많이 됐을 때도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커피 품종이 이제 로부스타라던가 그런 커피로 에스프레소 볶게 되면 느껴지는 이런
향들이 이런 스파이시, 향신료 향입니다. 이런 향들까지는 긍정적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탄 향, 실제로 많이 태운 그런 커피를 에스프레소 뽑게 되면 느껴지는, 또는 에스프레소의 추출수가 너무 고온으로 추출했을 때 커피가 더 로스팅된 느낌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추출수 온도가 너무 고온이거나 또는 실제로 강하게 태운 그런 원두를 가지고 에스프레소 뽑게 되면은 느껴지는 연기향, 튀긴 향, 화학적으로 탄 향,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은 부정적인 향. 그리고 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향들은 생화학적인 향인데, 대표적인 게 산패됐을 때 느껴지는 치즈 향이라던가 오랜 온도로 에스를 뽑게 되면 느껴지는 이런 향들은 부정적인 향이고, 그래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평가할 때 일단은 이런 생화학적인 향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재료를 잘 보관했느냐를 이렇게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런 향들이 일체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향 위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네모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이죠. 매력도라든가 기쁨을 주는 향, 맛의 밸런스, 그리고 향의 요온 인식에서 기쁨을 주는 향 두 가지가 있죠. 화학적 인식에서도 네모칸에 기쁨을 주는 향이 있고, 향의 요온 인식에서도 기쁨을 주는 향이 있는데, 위에 있는 후학적 인식 기쁨을 주는 향은 잔을 코에 대해서 이렇게 향의 강도를 체크할 때 기분 좋은 향이네 하면은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은 낮게 주는 거고, 향의 요온 인식에 이제 기쁨을 주는 향은 여운적인 부분입니다. 에스프레소 마시고 나서 입을 벌리고 올라오는 그 여운을 볼 때 기분 좋은 향이 오래 남는지 부정적인 게 오래 남는지에 따라서 긍정적인 향의 어떤 강도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이 양적 평가하는 용지는 강도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하게 느껴지면 0을 주는 거고, 강하게 느껴질수록 이제 9를 주는, 그렇게 체크하는 방식의 이 종이가 이 시트와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협회에서 권장하는 맛의 어떤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신맛 같은 경우에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도 안 되고, 수치를 따지면 5에서 7 사이, 신맛의 강도가 5에서 7 사이 정도가 아주 이상적인 에스프레소라고 정의하고 있고, 쓴맛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한 3에서 5 정도가 적당한 쓴맛, 이거 하나의 예고요. 이런 식으로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높아야 될 항목도 있고 적당해야 될 항목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존을 정해놓고 이 존에 들어오는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안 에스프레소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도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세계 챔피언 박대현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수원에서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테이스팅 교육을 하고 있고, 이탈리안 스타일의 그런 커피가 어떤 건지 맛있게 에스프레소 뽑는 이런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에스프레소 바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거나 그러시면 저희 매장에도 놀러 오시고, 여기 뭐 약도라든가 이런 것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시고요. 오시면은 제가 정성스러운 그런 에스프레소를 여러분한테 제공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